자, 오늘은 맥쿼리 인프라 한번 물어보셔서 요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쿼리 인프라 일단 강추 되게 좋습니다. 2022년도 초부터 해서 주가가 좀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17%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고금리에 대한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장기적인 주가 추이를 보면 꾸준히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2008년도부터 해서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는 배당으로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배당금도 많이 받고 한 1년에 한 7% 정도 배당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주가 기준으로. 주가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배당도 많이 받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경기 침체 이슈에 있어서는 좀 뭐 리츠 종목도 나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맥쿼리 인프라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인프라 쪽으로 투자를 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 철도, 교량, 터널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가 뭐 인천대교 지나갈 때 통행료를 내잖아요. 그 통행료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그리고 뭐 지분도 많이 사들이고 배당도 많이 받고 대출도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이 돈의 90%를 투자자들한테 다시 배분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글로벌 리츠 종목들의 주가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1년 동안의 주가 수익률을 보면 맥쿼리 인프라는 6% 마이너스입니다. VNQ 제일 유명한 전세계 글로벌 리츠 종목이죠. 이 리츠는 지금 15% 마이너스고, 리얼티 인컴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기업은 지금 20% 마이너스입니다. 아무래도 맥쿼리 인프라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인프라가 들어가지고 다른 뭐 상업용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인프라는 완전히 좀 유틸리티 기간 산업 이런 느낌이잖아요. 우리 생활에 완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경기가 힘들더라도 우리는 뭐 터널 통과해야 되고, 여행하려 그러면 인천대교 통과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도시가스 무조건 써야 되죠.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고금리 시대에, 인플레이션 시대에 되게 경기 방어주로서 좀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VNQ 같은 경우는 통신탑이나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이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요. 아무래도 좀 경기 침체에 조금 더 리스크가 있다고 보이고, 리얼티 인컴은 특히나 상업용 부동산 쪽에 투자를 많이 하죠. 최근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많이 안 좋다 그러고 있으니까 조금 더 주가 하방에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맥쿼리 인프라는 괜찮다, 인프라 쪽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5년 주가 수익률을 비교해 보더라도 글로벌 리츠 대비해서 맥쿼리 인프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 32% 플러스, VNQ는 지금 5년 전보다 주가가 낮은 상태예요. 리얼티 인컴도 5년 전보다 주가가 낮은 상태고요. 맥쿼리 인프라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금리가 높다 보니까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최근 주가가 좀 안 좋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모아갈 만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장투할 만한 주식 4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맥쿼리 인프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VNQ랑 리얼티 인컴도 좋아요. 이쪽 관련돼서는 제가 다음에 따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맥쿼리 인프라를 제가 또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맥쿼리가 어느 기업이죠? 어느 나라 거죠? 바로 호주 겁니다. 맥쿼리라는 호주 자산 운용사가 우리나라 신한금융투자랑 같이 합작해서 이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게 진짜 저는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정부 규제 리스크 때문에 뭐 통신주도 안 좋고 은행 주식들도 뭐 배당을 좀 삭감한다느니 뭐 요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농심 같은 경우는 라면 가격도 낮추고, 뭐 음식료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긴 한데, 맥쿼리는 그래도 좀 호주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데 통행료를 자기네들이 올린다 그러면 뭐 물론 우리나라 사업이어서 우리나라 정부가 좀 관여를 할 수 있긴 하더라도 상대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보다는 조금 리스크가 덜하다고 생각해서 그 점에 있어서는 진짜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쿼리 인프라의 순이익을 보면 1970년도부터 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잠깐 떨어졌을 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그때를 제외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맥쿼리 인프라의 홈페이지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 영어가 베이스입니다. 아무래도 호주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뭐 물론 한국어로 이렇게 전환을 할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 점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정부 규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좀 덜 할 수 있다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게 분배금입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의 배당금을 주는데 올해 상반기는 385원 줬어요.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분배금이 아무래도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분배금을 확 많이 줄 것 같진 않고 한 작년도 수준 정도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의 분배금 기준으로는 맥쿼리 인프라의 수익률을 보면 지금 주가가 11,900원이니까 770 나누기 11,900 하면
한 6.4%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네요. 한 요 정도면 그래도 좀 장기 투자했을 때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주가도 또 오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진짜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 요쪽으로는 좀 리스크가 있고, 경기가 안 좋으면 뭐 물류센터 안 좋고 데이터 센터 안 좋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빅테크들이 뭐 마케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규모가 감소를 하면 데이터 센터 쪽으로 투자를 많이 안 할 수가 있죠. 안 그래도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뭐 AI 칩 관련돼서는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인프라, 뭐 도로, 교량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맥쿼리인프라는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쿼리인프라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18개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터널이랑 고속도로, 대교, 철도, 그리고 도시가스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뭐 주식으로도 투자해서 배당금도 받죠. 그리고 대출도 해주면서 이자도 받습니다. 원리금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벌어들인 거를 기반으로 해서 또 자산운용사가 있어서 요 돈을 또 굴립니다. 결국에는 우리 주주들이 투자를 해주고 요거에 대해서 90%까지 분배를 해주는 거죠.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해당 연도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배당 소득을 공제해줍니다. 나라에서.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그냥 버는 돈의 90% 이상을 배당해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진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뭐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 이런 식입니다. 유료 도로 쪽으로 63%, 항만의 10%, 철도 3%, 도시가스 24%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좀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여행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인천공항도 많이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이쪽으로도 통행료를 좀 짭짤하게 잘 벌고 있고, 여행을 가든지 뭐 어딘가는 가야 되죠. 그러면 철도랑 도로 이런 쪽으로도 괜찮고,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뭐 쉐브론이랑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기업들의 기업 실적이 좋았었죠. 그러면서 뭐 도시가스 쪽으로도 수익이 괜찮고, 뭐 LNG 가격이 올라가면 도시가스 가격도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맥쿼리인프라가 좋은 게 여기 보면 정부 수입 보장기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돈을 요만큼 회수를 못하면 정부에서 이걸 또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백양터널 관련돼서는 2025년도까지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전반적으로 좀 보장을 많이 해주고, 이 보장 기간이 넘어가면 실제적으로 뭐 그냥 실시 협약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2032년도까지 연장을 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좀 수익성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CNCT 에너지 관련돼서도 2023년도부터 투자를 하죠. 계속해서 이 투자하는 거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인플레 시대에 적합한 투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맥쿼리인프라는 지금 나라에서 정한 게 있어요. 민투법 규정상 차입금은 자본금의 30%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지금 23.3%죠. 부채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채 상환 만기가 한 7.5년 평균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가정평균 금리가 한 4.5%, 금리도 그렇게까지 높은 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인데 4.5% 금리면 뭐 요게 한전채 정도 수준이죠.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국고채가 3.5%인데 맥쿼리인프라가 지금 돈 빌린 거는 4.5%면 그렇게까지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도 4천억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유상증자를 했었죠. 이 차입금 관련돼서 이자가 많이 나가면 유상증자로 주주들한테 이렇게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그 차입금을 다시 상환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지금 좀 사업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맥쿼리인프라가 지금 뭘 하고 있냐를 보면 CNCT 에너지라고 해서 요거의 도시가스 기업이죠. 요쪽을 한 48%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쪽으로도 앞으로 좀 에너지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그러면 수익성이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회사채 1,000억 관련돼서는 금리 4.4%에 새롭게 발행을 했고요. 또 사실 이렇게 새롭게 발행한 게 요거를 뭐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사채를 상환하는데 썼기 때문에 뭐 요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보이고 있고, 유상증자도 그냥 증자를 한 게 아니고 인천 김포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에 뭐 요쪽으로 이제 투자한 거를 상환하는 데 쓰였고, 또 CNCT 에너지 48% 지분을 인수했죠. 요쪽으로도 쓰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어 보입니다. 뭐 전혀 문제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정부 수입 보장이 있는데 모자란 부분은 정부에서 요걸 또 메꿔줘요.
추정 통행료 수입이 있는데 요거보다 실제로 많이 못 벌면 요만큼 정부가 또 지원을 해주고, 사실 또 더 많이 벌면 또 요걸 또 환수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밴드가 안정적으로 수익은 무조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돈도 안정적으로 벌고 있고 수익성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고,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통행료를 올리고 도시가스 가격을 올리고 상업용 부동산이랑 뭐 오피스 빌딩, 중국의 뭐 헝다그룹이 파산한다든지 만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 또 나오고 있는데, 인프라는 사회에서 무조건 써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뭐 도로를 안 쓴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에서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안 쓸 수도 있어요.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오피스 빌딩도 원격 근무가 워낙 활발해지고 기술이 발전되면 될수록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인프라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패턴을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좀 고금리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앞으로 금리는 떨어질 거고, 그러면 충분히 지금이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월봉으로 봤을 때는 60월 선을 항상 지지하고 올라갔었기 때문에 지금 60월 선에 닿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뭐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씩 분할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